안녕하세요. 재테크 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대출 사기 사례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요 불법 채권 추심, 그러니까 돈 내라고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 채권 추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럴 때 이제 적법한 건 당연히 대응을 하고 돈을 내야죠. 그런데 불법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재밌게 봐주시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자,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이렇게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채권 추심이라는 게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될 것, 이런 금전채권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상환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채권 추심이다, 뭐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시에요. 부실 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 추심 전문회사가 많이 생기게 되었죠.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럴 때 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추심 업체가 불법적 채권 추심을 하면 채무자가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때로는 자활 의지마저도 꺾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 이런 걸 불법 채권 추심이라고 하는데, 그 유형에는 옛날에는 뭐 공갈, 협박, 폭언, 폭력을 하는 행위, 또는 야간에 전화를 해서 또는 문자 메시지를 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한다든지,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았죠. 따라서 채권자, 특히 채권금융회사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채무자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거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대응 방법을 알아두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또는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채권 추심 대응 요령 10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채권 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추심자가 법원 또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채권 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신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당당하게. 어차피 우리가 떼먹을 거 아니죠. 그래서 갚아야 될 거니까요. 당당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채권 추심 내용과 자신의 채무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권 추심 내용이 자신의 채무와 다른 경우에는요, 즉시 추심 행위를 중단할 걸 요청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갚아야 될 돈은 500인데 느닷없이 8천 갚아라. 그러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내게 아니다, 나의 채무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중단을 요청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즉 채권이라는 게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추심을 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신용회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 같은 건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그런 건지 채권의 내용을 추심하는 채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부모 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도의적 책임 등을 언급하면서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건 불법이죠. 그러니까 응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채권 추심회사는 압류 또는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 채권자는 당연히 압류 등 가능한데요. 압류나 경매가 실행 가능한데 그런데 채권 추심회사는 채권자에게 위임받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아니죠. 고로 압류 또는 경매 등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연히 불가능한 거니까요.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자, 채권 추심회사가 채무를 대납하겠다는 제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채무 대납을 해주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무 감면을 해주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채권자만 할 수 있는 거지 추심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응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뭐 어떤 불이익이겠죠. 다음으로 이제 일곱 번째인데 채무 상환은요 반드시 채권자 계좌에다 입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입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채무를 탕감할 수 있겠죠. 채권자와 채권 추심회사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추심회사 계좌에다 입금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입금 전에 서면으로 채권자하고 추심회사 간에 합의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도 불안하니까 당연히 채권금융기관에 입금하시는 게 맞겠죠.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입니다. 채무변제 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채무를 변제했는데 또다시 추심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제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이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이상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요. 채권 추심 과정을 상세히 메모할 필요가 있다. 기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편물 등은 잘 보관하시고요. 채권 추심 직원의 방문 사실이나 통화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입증이 증거가 있으니까 용이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채권 추심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입니다.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물론 신고할 때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 그럴 일이 요즘은 거의 없지만 만약 폭력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자,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주변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제 유튜브를 공유하셔서 주소를 카톡이나 밴드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고마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대응 방안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사용한 원고는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저 주영남 교수의 재테크 닥터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DLS라든가 뭐 ELS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 손해가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위험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아침 8시에 지하철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